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 계속 되새기고 또 환경 이슈들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휴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유리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늘 뭔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지난번 뉴스픽에서도 한번 다루셨던 이야기예요. 네. 오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시행된 지 이미 6일차가 지났는데요. 4월 1일부터 아직도 못 느끼겠네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4월 1일부터 카페나 제과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 규제 시행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또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오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고 싶네요. 근데 네. 이번 조치가 뭐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2018년 8월에 이미 시행이 되었었던 상당히 법입니다. 오래전이에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매장에서 뭐 커피 주세요. 제가 먹고 갈 거야 하면 머그잔에 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하셨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유예가 맞아요. 됐던 법이었고, 이렇게 유예 조치가 된 지 이미 2년이 지난 것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폐기물 양도 너무 증가 추세가 처음부터 저희가 있었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무분별한 이 일회용품 사용 또 줄여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유예 조치되어 왔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더 연장하지 않고 이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야, 참 딜레마예요. 코로나와 이 폐기물. 그렇죠. 예. 맞아요.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이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1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국 폐기물 배출량이 종이류가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박스 같은 배달이 많아졌군요. 그렇죠. 네. 택배량이 상당히 택배량. 많아졌을 네. 거예요. 플라스틱류는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20% 정도 증가한 게 그렇게 많은 건가 싶을 텐데요. 이 무엇보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이 연간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을 최소 25억 개에서 최대로 33억 개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네, 한국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뜻이고. 커피를 그만큼 드셔서 그런. 그러신가요? 또 이유가 특히 뭘까? 예. 이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의 다양한 재질들의 혼합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컵에 이제 뭐 카페 로고가 새겨진 잉크로 새겨진 그런 컵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쵸. 이런 컵들은 사실상 재활용이 아예 되지 않거든요. 잉크가 딱 1cm만 들어가더라도 이 재활용 품질이 뚝 떨어져서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그냥 소각 매립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분류해서 내더라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처리 의무 자체도 부재하다 보니까 회수나 재활용 이런 것들이 극히 적은 상태이고 환경부에 따르면 이 일회용 컵에 대한 그 재활용량을 대략 5% 미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머지 55% 정도의 일회용 컵은 그냥 95%죠, 나머지가. 95% 그렇죠. 95% 정도는 그냥 소각이랑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큰일인데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숫자가 오늘 뭐 지금 앞서도 코로나 브리핑 저희가 보셨지만은 좀 감소 추세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좀 너무 또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시는지는 저 또한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예. 또 최근에 또 인수위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 일회용컵 규제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네. 이 국민들의 우려사항도 좀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 2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된 사항이었는데요. 네. 2020년 6월에 전 세계 공중보건과 식품 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이 성명서의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을 접촉하여 전파되기보다는 사실 이제 비말 흡입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또 이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한 수준이다. 또 다회용품은 오히려 더 쉽게 세척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내었고 네.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기 사용과 코로나 감염 위험은 전혀 상관이 없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보다는 비말 흡입 형태가 더 많다. 그렇죠. 거의 그리고 대부분이다. 일회용품이나 다회용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작된 지 6일 차인데 현장은 어떻게 반응을 좀 보셨어요? 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페에. 저희는 그냥 커피를. 회사 안에서만 있다 네. 보니까는 뭐 밖에는 잘 나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보통 그냥 앉아서 먹을 때는 저희는 그 컵을 사용하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또 여러 언론 기자분들도 현장 반응을 또 보고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매장들을 방문해서 매장 안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8년에 이미 한번 시행을 했던 정책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매장 안에서 다회용 컵을 지향한 카페들이 많아서인지 큰 마찰은 없어 보였어요. 네. 또 다만 이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치 자체가 위반한 업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4월 1일에 시작하는 이 법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좀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현장에 조금 맞춰서 하셔라. 네, 현장 상황에 좀 맞춰서 권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계도만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강력한 규제 조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이제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이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 반응은 심하지 않고 시민들이 오히려 이 환경 의식이 발전하고 그런 것에 반해서 오히려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면서 이제 비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현장에서는 그래요. 정말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다회용 컵을 그 현장에서는 드시죠. 네, 되게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 환경 문제가 지금 기후 위기 또 일회용품 증가 이걸로 지금 계속 이어질 텐데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맞아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계속 되겠죠? 그렇죠. 이게 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제가 카페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카페뿐만이 아니라 식품 접객 액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나 PC방 등 또 같은 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넓어지네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휴게 음식점, 뭐 일반 음식점 물론이고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 급식업 등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매장의 범위가 꽤 상당히 넓고요. 네. 금지된 일회용품도 제가 대표적으로는 일회용 컵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일회용 접시나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같은 것들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품목도 늘고 지금 업종도 늘고.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테이크아웃은 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후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등도 이제 규제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6월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죠? 그러면은 일회용 컵 쓰고 가져가시면 그렇죠. 다시 가지고 오시면 보증금,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10원이든 뭐 5원이든 뭐 이렇게 구입할 때 그때 보증금을 내고 다시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사실 때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내고 사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한 300원 정도가 추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사실 저희 이번 규제는 이제 매장이나 업주들을 향한 규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을 향한 규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넘쳐나고 있고 이 포화 상태인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우리 생활 양식도 많이 변화가 맞아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기꺼이 선택을 하고 네. 텀블러 같은 개인 다회용품을 생활화하는 이 문화를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어디 뭐 드실 거 자기 잔을 준비해 다녀야 되겠어요. 네. 예. 자, 환경하자. 오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현장 반응,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